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이고 아직 싱글인 여자입니다. 결혼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참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결혼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석 달 남겨놓고 시댁의 실체를 알고 파혼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이 그때 결혼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 결혼하자마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댁의 실체를 우연히 알게 되어 결혼을 엎어버린 건 1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어쩌면 이혼하시거나 결혼해서 고충을 겪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 하찮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저의 사연을 내 딸이나 가족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사람은 선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비록 소개로 만났지만 1년간 연애를 했고 두 사람 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이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길래 나름 조건 봐가며 엄마가 선자리 마련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남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30이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셨던지 자꾸 저에게 선을 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인지 뭔지 거기에 등록해서 사람 만나보라고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위적인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소개로 만나도 마음이 통하고 어느 정도 끌려야 만나는 거지 조건만 좋다고 마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번 선을 봤지만 매번 제 쪽에서 퇴짜를 놓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퇴짜를 놓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엄마한테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그 뒤로 서너 번 자리를 더 마련하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얘 이런 일은 인력으로 안 되나 보다. 너도 짝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엄마는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네가 사람을 못 만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엄마, 그걸 이제 알았어? 남녀가 조건 맞춰서 만나게 한다고 마음까지 맞겠냐고. 이제 그만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정 사람 못 만나면 나 혼자 돈 벌어서 살면 되지. 꼭 요즘 세상에 결혼하라는 법 있나? 결혼해서 살면 뭐 여자만 손해인 세상이잖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것도 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야. 너 나이 50살 넘어서도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결혼이든 공부든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암튼 네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엄마도 당분간은 내려놓고 있어야지 뭐. 사실 우리 엄마가 좀 극성스러운 면이 있는 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늘 저와 동생에게 유별나셨습니다. 동생은 의대를 나와 지금 치과 의사이고 얼마 전 개원까지 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저 역시 엄마 치맛바람에 발맞춰가며 반항하지 않은 결과로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 소재 여대 나와서 지금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엄마가 극성스럽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다그치거나 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부모가 돈 퍼붓고 다그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풍족한 가정환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원래 외가 쪽 부자세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강남 아파트에 살지만 엄마가 용산구 한복판에 상가 건물도 있으실 정도입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강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형적인 치맛바람 대단한 엄마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엄마는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그냥 대한민국 평균보다 조금 적극적인
엄마일 뿐이에요. 나름 성공하신 셈이죠. 저는 교사, 동생은 의사 만드셨으니까요. 남동생 치과 개원도 부모님이 해주셨고 동생이 그때 10억 넘게 들어간 돈은 부모님께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력 덕에 저희는 일찍부터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 증여받고 이미 집도 있었고 동생은 의사니 버는 돈도 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저는 자식 잘 되라고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를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있어요. 자식들과 사이도 좋고 저도 엄마 말은 대부분 다 따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딱 하나, 연애와 결혼은 엄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나쁜 남자들만 꼬였달까요?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딱 2번의 연애는 전부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때 만났는데 군대까지 기다려줬건만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헤어졌고요. 직장 다니면서 만난 사람은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해서 헤어졌습니다. 저 이 정도면 남자복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엄마는 유독 남동생이 누굴 만나 연애를 하는 걸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 사조라나요? 제가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에 관심이 없으니 직접 주변 지인들 동원해 수소문해 가며 선자리를 무수히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 뜻대로 되지 않자 2손 2발 다 드신 거고요. 그러다가 엄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남자 하나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솔깃하셔서는 저와 자리를 마련한 그 일이 이렇게나 제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엄마 친구분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중에서도 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나 싫었습니다. 다들 한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집안 사정도 훤히 서로 알고 있었는데 아줌마들 수다에는 꼭 자식들 자랑이 빠지지 않았어요. 잘된 자식 자랑, 아직 잘 안 된 자식이지만 역시 자랑, 장가 잘 간 아들 자랑, 잘난 사람 만나는 딸 자랑까지 별별 얘기가 다 오고 갑니다. 제가 집순이라 그런지 꼭 집에 있을 때 엄마 친한 친구들이 오면 본의 아니게 얘기를 듣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럼 엄마는 꼭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저렇게나 남자랑 연이 없는 줄은 몰랐어. 교육 잘 시켜서 직장 잘 다니게 해놓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어찌 나가는 자리마다 다 연이 없는지. 우리 딸이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직장이 딸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가 왜 저리 남자랑은 연이 없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딸 결혼을 뭐 그리 급하게 생각해. 그럴 거 없어. 요즘은 34~5살에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만 가더라. 아니 예지가 뭐가 부족하다고 골라가도 모자랄 판에 급하게 몰아붙이고 그래? 그래 예지 엄마. 예지 이제 겨우 33이다. 자식 혼사가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야? 그냥 예지한테 맡겨.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 욕심 가지고 되는 일 절대 아니야. 아우, 내가 우리 아들 같으면 걱정도 안 해. 예지는 원체 숫기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내가 참견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사위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그리 힘든 일이야? 우리 딸 아껴주고 잘 살기만 한다면 내가 못해줄 게 뭐 있겠어?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나는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라니까? 어머머머 예지 엄마. 그럼 뭐 사위한테 집 한 채라도 떡하니 해주겠다 그런 말이야? 집 한 채뿐이겠어? 내가 우리 딸하고 아주 편하게 살라고 매달 월세 받는 건물까지 다 줄 판이야. 돈 많은 집 아들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지. 아이고 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디 조건을 안 본다는 게 말이나 돼? 예지가 그래도 학교 선생인데 1등 신부감이잖아. 남편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지. 안 그래 예지 엄마? 어쨌든 나는 사위한테는 큰 욕심 없다는 말이야. 평범한 게 제일 어렵잖아.
암튼 예지 신랑 되는 사람은 좋겠네. 응? 장모가 집 사준다지 건물도 준다지. 이 동네 알아주는 부잣집 사위 되는 건데 그렇지? 그때 아줌마 중 친한 분인 영숙이 아줌마가 엄마한테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자리 딱 한 군데만 저를 내보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지 엄마, 그럼 내 말 믿고 한 번만 더 선자리 내보내 볼래? 내가 지금 예지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 마침 딱 좋은 선자리가 생각났지 뭐야? 어머, 그래? 좋은 자리가 있어? 그럼 자리 있으면 우리 딸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야지. 어떤 집 아들인데? 혹시 내가 아는 집 아들인가? 아니, 예지 엄마는 아마 잘 모를 거야. 내가 예전에 우리 딸 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엄마인데 그 집 아들이 아주 훤칠해. 원래 잠실 살다가 지금은 아마 그 집 아저씨가 은퇴하고 노후에는 농사 짓고 노후 보내겠다고 지방으로 내려갔을 거야. 그 집 아들은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대기업 다닌대. 공부도 아주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더니만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 합격해서 그때부터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지 뭐야.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여자한테 영 쑥맥이라네. 우리 딸도 쑥맥이니 둘이 어쩜 딱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럼 어디 한번 자리 마련해줘봐. 내가 우리 딸은 잘 설득해서 내보낼게. 잘 되면 나한테 옷 한 벌 해주는 거야, 예지 엄마? 아이고 참, 옷뿐이겠어? 내가 너 믿고 우리 딸 한번 내보내 볼게. 대신 정말 믿을 만한 집 아들 맞지? 당연하지. 정말 괜찮은 집 아들이니 걱정 내려놔. 지금은 서울에 안 살아도 아마 그 집 땅 부자일걸? 지방 내려가 산다고 무시할 집안은 절대 아니야. 게다가 아들 둘은 전부 다 재밥벌이 제대로 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지랑 아주 딱이야. 대신 예지 엄마, 이건 알아도 예지네보다는 조금 경제적 수준은 모자라니까 그건 감안하고 있어. 저는 나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엄마랑 엄마 친구는 북치고 장구치고 나중에는 말로 이미 결혼까지 시키더라고요. 사윗감 소개해준다는 아줌마는 저도 잘 아는 아줌마였습니다. 엄마 동네 친구로 저도 10년 훌쩍 넘게 알던 분이고 엄마랑 친목회도 하는 분이세요. 원래 그 아줌마도 엄청 잘 살았었는데 아저씨가 사업하시다가 크게 말아먹고 이혼 후 지금은 아들, 딸은 전부 해외에 있고 아줌마 혼자 변두리에 혼자 사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엄마는 물론 예전에 같이 살던 아줌마들과 연락을 꾸준히 하시면서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시곤 했어요. 아줌마 둘째 딸이 저랑 동갑이어서 저도 가끔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주책 맞고 푼숫기가 있는 말도 했지만 원래 우리 엄마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분이셔서 제가 싫어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야 뭐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는 아니라 다를까 그날 이후 저에게 아줌마가 소개해준다는 사람을 만나라고 바로 말을 꺼내셨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딱 잘라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 말대로 선짜리 나갔다가 좋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나가면 엄마가 계속 저를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저랑 약속한 게 마지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큰 기대 없이 아줌마가 다리 놔준 사람이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생각보다 그 사람과 말이 잘 통하길래 저는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멀끔한 외모에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왔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고 잘 웃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인상도 훈훈하고 말투에도 친절함과 다정함이 묻어나는 것이 이제껏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호감이 가더라고요. 대화를 좀 나눠보니 제가 원하던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같아서 저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만 호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매너 있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요.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도 한 끝에 저희는 금방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30이 넘은 나이에 만나서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저보다는 그 사람이 자연스레 결혼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사귄 지 7개월 만에 자기 집에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소개로 만난 거니 양가 집안 사정은 만나기 전부터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재력만 가지고 보면 우리 집보다는 못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조건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제가 금사빠인가 봅니다. 말 그대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요. 그때는 이미 이 정도 남자면 가난한 집안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게 된 후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마지막 선짜리라고 하고 나간 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몇 개월간 잘 만나는 걸 보시고는 안심하시더라고요. 소개로 누굴 만나 결혼까지 결심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친구가 아주 좋은 집안 아들 소개해 준 것 같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엄마는 직접 예비사위를 보고 나서 더 좋아하셨어요. 제 남동생까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궁금한 점을 많이도 물어보셨습니다. 남자친구 가족관계랑 부모님에 대해 친구 아줌마에게 들어 대충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엄마 마음에는 확실하게 남자친구 입을 통해 다시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내가 자네 어떻게 우리 딸이랑 선자리 마련했는지는 들었지? 대충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한다니까 내가 좋으면서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야. 네, 장모님.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압니다. 저 직장 어디 다니는지는 다 아실 테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서울에 안 살고 외곽에 사십니다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큰 빚 없으시고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으시고요. 저만 잘 살면 된다는 분들이세요.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했지만 사정상 돈은 많이 못 모았는데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이해하고 말고 걱정하지 말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더 좋네, 좋아. 엄마는 차라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낫다면서 남자친구에게 개의치 말라고 모자란 건 다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마음을 여니까 엄마는 남자친구를 거의 사위나 다름없이 대하셨어요. 엄마는 남동생과 예비 사이가 같은 대학 나온 동문이라면서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참! 자네 나온 학교 있지? 우리 아들도 같은 대학 의대 나온 동문이야. 이것도 인연 같구먼. 네? 처남이요? 그렇군요. 치과 의사라고 듣긴 했는데 저랑 같은 학교 동문일 줄은 몰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남자친구보다 세 학번 후배더라고요. 동생은 의대, 남자친구는 공대라 접점은 없었지만 동생이 동문이 매형이 되면 좋겠다고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이며 유명한 교수님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남자친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며 곤란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어우, 야, 10년도 전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냐? 명문대 나온 두 사람은 좋겠어. 대학 추억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둘이서 하도록 해. 애써 화제를 돌렸더니 남자친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물론 동생은 대학 얘기를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요. 자네 좋아하는 걸로 미리 물어봐서 하긴 했는데 음식은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다 너무 맛있습니다, 장모님. 괜히 집으로 인사를 와서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대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 사위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회사 일이 야근 많아서 고되고 힘들다며. 혼자 서울에서 자취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오늘 갈 때 반찬 두둑히 싸줄게. 가서 먹어. 빈통은 다음에 가져오면 내가 또 해주면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자친구는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쉬다가 반찬까지 얻어 돌아갔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 본가는 충북 진천이라는 곳인데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주말에 하루 날 잡고 여유롭게 내려갔어요. 근데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면서 제 손을 잡으며 여인신 예쁘다고 하시면서 칭찬 일색이셨어요. 처음 만난 자리치고는 분위기도 좋았고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조금 놀란 건 제가 듣기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서울에 오래 사시다가 노후에 조금 여유롭게 사시겠다고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시골 아줌마 같은 모습이셔서 놀라긴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다지 말이 없으셨는데 그에 반해 예비 시모가 말이 무척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까지 저에게 거의 다 말을 하셨는데요. 집안이 예전부터 땅 부자였는데 땅 판 돈을 자식들이 많이 날렸어도 아직 3대가 먹고 살 만큼 하다며 저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혹시 오늘 와서 너희 집보다 못하다고 실망하지 말어.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땅 팔아서 먹고 산 집안이거든? 너희들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두둑하게 물려줄 만큼은 된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우리 둘이 잘 살기만 바라시는걸요. 사실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손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빠 만난 건데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결혼 준비도 저희 둘에서 잘 의논해서 할 거니까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리 말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놓이네. 다음에는 우리 집에 아예 자고 올 준비하고 와. 이제는 내 며느리나 다름없는데 자주 봐야지 않겠어? 어머니는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자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니는 유독 땅 자랑, 자식 자랑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 재력을 대충 아시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도 책 잡히면 어쩌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했어요. 사실 저는 중요치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이미 집도 있고 돈도 충분히 모아놨으니 남자 쪽에서 저보다 좀 모자라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없는 집안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결혼 날짜만 대충 정했는데 양가 상견례 날짜는 부득이 시댁 사정에 맞춰 결혼식 3달 전으로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남자친구 자취방을 빼고 제 명의 서울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이미 얘기를 했었고 혼수는 남자친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날짜 잡고 나서 저에게 여러 번 노파심에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너 정말 이서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거 맞지? 엄마가 너 좋은 사람 만나보라고 엄마 친구까지 동원해서 선보게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결혼하라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얼떨떨한 거 있지? 엄마도 참. 내가 아무렴 엄마가 밀어붙인다고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냥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아마 못 만날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30 중반이잖아. 나이 먹을수록 눈만 높아지는데 적당할 때 결혼하는 게 맞지 뭐. 엄마가 그랬잖아. 직장 든든하고 둘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욕심 없이 하면 더 잘 살긴 하더라. 조건도 보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하는 부부도 심심찮게 많아. 아무튼 영숙이 아줌마 덕에 너 신랑감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나중에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드려.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인연이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엄마는 친구 덕분에 좋은 사위 얻게 되었다면서 무슨 사례를 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서 예비시모는 저를 꽤나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잡고 난 이후 저를 부르실 때면
꼭 아들 자랑을 하거나 제 칭찬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 부모님 재산을 넌지시 물어보시는 일이 꽤나 자주 있었어요. 근데 아가, 너 소개해준 네 친정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나랑도 꽤나 친하거든. 사실 나도 너 소개받기 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네 엄마가 너 사위 될 사람만 데려오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세 받을 건물도 주겠다고 저 호언장담을 했다던데. 그 정도로 너희 부모님이 부자인 거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나 속물로 생각하지 말어. 솔직히 나도 없는 집안보다는 우리 아들 있는 집에 장가 보내는 게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아, 제 입으로 직접 우리 집 부자라는 말을 드리기가 참, 사실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니까요. 그건 맞아요. 엄마랑 아빠가 서울 토박이시고 재산은 남부럽지 않게 있으세요. 근데 조금 전에 사위한테 해주시겠다는 건 엄마가 그만큼 좋은 사위 보는 게 소원이셔서 하신 말씀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긴 하지. 그래도 사위가 정말 예쁘면 정말 주실 생각으로 네 엄마도 그런 소리를 하신 거지. 안 그러니? 그건 엄마 마음이죠. 뭐 엄마 재산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결혼할 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은근히 저런 얘기를 하실 때면 제가 결혼할 때 도움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말을 돌리곤 했는데 어머니는 꼭 정색하시며 이러셨습니다. 어머, 얘. 그래도 엄마가 주신다고 하면 일부러 거절은 하지 마.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른다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이 전부 너한테 온전히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미리 주시겠다고 하면 챙겨 놓는 게 현명한 거야. 어머니는 꼭 우리 엄마가 미리 재산 준다고 하면 마다하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 몇 번 반복되니 사실 속으로 왜 저렇게 우리 엄마 재산에 관심이 많으신가 의아하긴 했습니다. 상견례를 한 보름 정도 남겨놓았을 무렵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전에도 자주 오라고 부르셨는데 지방이다 보니 한 번 가면 자고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결혼 전인데 이렇게 예비시댁에 자주 오가면서 자고 가는 일이 자주 있어도 되나 싶었고요. 몇 번 자고 가니까 또 제 성격상 금방 편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예비시모가 저 불러다 놓고 집안일을 시키신다거나 미리 시집살이를 시킨 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상견례 얼마 안 남겨둔 그 무렵에 또 예비시댁에 와서 자고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친정엄마가 시부모님 갖다 드리라는 선물도 드릴 겸 부담 없이 예비시댁에 왔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시부모님이 저에게 술까지 권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못 마시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술 마시고 실수할까 싶어 딱 맥주 몇 잔만 마셨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예비시모가 우리 부모님 재산 얘기도 안 하셨고 나름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풀렸고 술까지 마셔서 잠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다며 먼저 눈을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쓰는 미닫이 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이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조심스레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뭐가 그리 좋으신 건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담배를 피우러 나간 건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이어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나가려는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영숙이 너한테는 진짜 고마워서 할 말이 없다. 결혼? 이제 코앞이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끝 아니겠니? 이혼이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 신고하려고 하니까 아무 걱정 말어. 어머니 입에서 영숙의 아줌마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아줌마와 통화 중이구나 싶었는데요. 어머니 하시는 말이 이혼이니 뭐니 좀 이상하다 싶어 좀 더 대화를 듣기로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바로 나가지 않고 시어머니 대화를 들은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짓말도 정말 못할 짓이다. 글쎄 그 집 의사 아들이 하필 우리 아들 나왔다고 하는 대학이랑 같은 대학일 줄은 몰랐잖아. 근데 너도 그런 정보는 좀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적당한 다른 대학 이름 됐을 일이잖아. 암튼 별 의심은 안 하고 넘어가더라. 그나저나 나는 이 집이 우리 집에다 땅까지 있다고 속였는데 그런 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으려나? 나중에 적당히 핑계거리 찾아야지 뭐. 어? 우리 아들 직장? 아유, 아직까지 찰싹같이 믿는 눈치야. 근데도 인맥 동원해서 우리 아들 직장에도 아는 사람 있다고 할까봐 무섭지 뭐야. 저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대로라면 남자친구가 나온 대학교가 거짓이었고 시댁에 대한 것도 심지어 남자친구 직업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 될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까지 전부 나와 우리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추악한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뭐? 고작 그걸로 되겠어? 이 결혼만 잘 돼봐. 이 집안에 사위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세 받는 건물도 준다고 했다며. 내가 영숙이 너한테 고작 푼돈으로 보답하겠니? 암튼 네 덕에 우리 집안에서 아주 한몫 잘 잡게 생겼으니까 결혼만 하면 네 목숨 두둑히 챙겨줄게. 너도 살기 힘들다며. 어쩜 너는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냐, 응? 결혼으로 엮이면 남의 재산 빼먹을 일이 이렇게나 쉽다는 걸 어찌 알고? 나한테는 우리 며느리 될 그 멍청한 년이 아니라 네가 귀인이다, 귀인. 그때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지금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엄마 친구와 지금의 예비 시모가 전부 짜고 우리 친정집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당장 박차고 나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해놓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올라가려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울 가면 부모님께 안부 전하라며 세상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만 예비시모 연기에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밤새 파혼하겠다고 마음 정리는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올라오면서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안 하는 제가 뭔가 불편했는지 혹시 자기 엄마가 무슨 불편한 소리를 했느냐고 계속 꼬치꼬치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조만간 우리 집에 올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보자. 그리고 우리 결혼은 잠시 보류해. 내가 지금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러자 남자친구가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속인 사람이 더 이유를 잘 아는 법이겠죠? 아마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에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제가 어머니 목소리 녹음한 걸 다 들려드렸어요. 처음부터 다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뒷부분만 들어도 돌아가는 상황은 전부 파악이 될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셨고 특히나 엄마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들이 감히 짜고 누굴 속여? 내가 한 말로 진짜 우리 딸 이용해서 한몫 잡을 작정이었던 거야?
아유,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엄마가 너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는가 봐, 예지야. 엄마가 주책맞게 자식 결혼 문제에 관여해서 일을 더 꼬았는가 봐. 일을 어쩜 좋니, 어? 저는 이미 마음 정리를 해서인가 오히려 엄마보다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나마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 아닐까? 파혼하면 끝이잖아. 나 이 결혼 엎을 거야. 그래도 그동안 네가 쓴 시간이 억울하고 분하잖아. 영숙이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엄마가 철석같이 믿는 친구인데. 엄마 지금 너무 배신감 느껴, 예지야. 엄마, 파혼하더라도 엄마랑 나 속인 인간들 제대로 응징해주자.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저는 며칠 동안 저에게 계속 연락해대는 남자친구 전화를 피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쓴 데이트 비용, 선물 내역, 예비시댁에 들어간 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제가 얼추 정리됐다고 하니 엄마는 집으로 남자친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는 친구분도 집으로 불렀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몇 번 오지는 않았지만 늘 대접받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왔었는데 그날은 잔뜩 비굴한 자세로 와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차 한 잔 내주면서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는 그 사람 오고 나서 바로 우리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남자친구를 보더니 당황하는 듯 하면서도 이내 표정을 바꾸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여기 예비사이가 와 있었네. 예전만 나 왜 부른 거야? 나 이미 저 집 아들 알고 있는데 설마 인사시키려고? 아니면 이 결혼 성사된 거 고마워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부른 거야? 그때 엄마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결혼? 결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지금 두 사람 부른 이유는 파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야. 우리 딸은 자네랑 결혼 안 시킬 거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네. 당연히 두 사람은 당황하더라고요. 뭐? 예전마? 갑자기 왜 그래? 사람 불러놓고 민망하게. 장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파혼이라뇨. 저희 식장 예약까지 다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예지야, 무슨 말 좀 해봐. 갑자기 장모님 왜 이러셔? 두 사람이 모를 리 없잖아. 영숙이 너, 내 친구라는 년이 이럴 수 있어? 저 집 아들이랑 우리 딸 결혼시켜서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 받아먹으려고 했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어머, 예지 엄마.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네 딸 걱정 덜어주는 데만 모르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시어머니 목소리 녹음한 파일을 틀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시모가 엄마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엄마 친구는 바로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네. 자네는 학교까지 거짓말하고 직장도 거짓말이라던데. 내가 우리 아들 통해서 다 알아봤네. 자네는 동문이 아니더구만. 그리고 자네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발뺌하지 말게. 조건 보고 우리 딸 보낼 거였으면 거짓말한 지금 자네 집안 조건은 퇴짜감이야. 사람이 진실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부로 파혼이니까 우리 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내가 오늘 확실히 해두려고 두 사람 다 부른 거야. 오늘 이후로 영숙이 너랑도 절교고 자네하고는 파혼이야. 알겠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알아들었으리라 믿네. 엄마의 서슬퍼런 모습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다급히 챙겨 꽁무니를 뺐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매달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거들며 파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나 지난번에 오빠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려다가 참은 거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이거 그동안 우리 서로 오고 간 금전 내역이야. 식장 예약금이랑 신혼여행비랑 그동안 쓴 돈 전부 계산했으니까 돌려줘. 계산한 거 의문사항 있으면 연락해도 좋지만 우리 파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좋아. 내가 거짓말한 건 맞아. 근데 전부 우리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었다면? 나는 언젠가는 다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었어, 예지야.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 오빠도 거짓말쟁이잖아. 나는 돈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싫어. 결혼 못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의 파혼 통보를 듣고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바로 파혼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모는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다급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무작정 사과를 하며 우리 엄마에게 용서를 빌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지야. 그렇다고 1년 가까이 만난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무자르듯 헤어질 수 있는 거니? 몇 가지 속인 건 정말 미안하다만 그게 뭐 어쨌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명문대 못 나오고 대기업은 아니다만 그렇다고 밥벌이를 못해?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름 중소기업이야, 얘. 무시하지 말어. 너도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은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라, 응?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평범하고 저보다 돈 없는 집안이라도 진실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아줌마 같은 허언증 있는 집안이랑은 결혼 못해요.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치밀하게 거짓말한 집안이라 소름 끼치게 결혼이요? 엄마가 고소하신다는 거 제가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고소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하세요. 결국 저의 입에서 고소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야 움찔하더라고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 공권력은 또 무서워하거든요. 힘들게 그 사람과 어머니를 떼어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믿었던 친구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일단 모임에서도 이 일을 널리 알려 아줌마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엄마 지인들은 이 사실 알고 다들 경악하셨습니다. 어쩜 친구 재산 조금 빼먹자고 이런 짓을 하냐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 뒤로 저에게 누굴 소개해 주려는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란 걸 이제는 아시는 거죠.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담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지만 이제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파혼이라는 게 한 번 이상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이혼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세상에는 남의 재산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엄마 친구가 한 일이 범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의를 배반한 일이니까요. 오늘 저의 파혼 사연을 듣고 참 별일이 다 있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처럼 황당하게 짜고 치는 판에 노란하다가 파혼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네요. 모쪼록 개인적인 사연이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로 파혼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는 동생이 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화내고 공감해 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